은밀야담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나무들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사대부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여주인 월양마님은 늘 고요하고 단정한 자태를 유지하는 여인이었지요. 봄날의 꽃잎처럼 맑은 품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몸가짐으로 주변 사람들의 경외를 사고는 했습니다. 마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정갈함이 깃들었고 그녀가 걸어가는 마루에는 연꽃이 피어나는 듯했소. 월양마님께서는 늘 그렇게 고운 자태를 유지하시니 하늘이 내린 선녀가 틀림없다오.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달빛처럼 차분한 눈동자와 버들가지처럼 가는 손목을 지닌 월양마님. 그녀의 일상은 물 흐르듯 고요했지요. 아침이면 안채에서 바느질을, 낮에는 종들의 일을 살피고 저녁이면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벼슬살이가 바빠 자주 집을 비웠고 그럴 때마다 월양은 고요한 연못처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곤 했지요. 가을 단풍이 들고 겨울 눈이 녹고 봄꽃이 피고 지기를 10년. 월양의 삶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리된 그녀의 방 한 구석에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던 사내의 흔적이 담겨 있었소. 기철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월양이 혼례를 올리기 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요. 마님, 새 머슴이 도착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대문간에 새로운 머슴이 들어섰습니다. 노개라 하였지요. 이름부터 촌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짐승의 눈빛을 가진 사내였소. 어깨는 산처럼 넓고 손은 나무뿌리처럼 굵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월양마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저기 온 머슴은 어디서 왔느냐? 멀리 강원도 쪽에서 왔다 하옵니다, 마님. 노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늘진 눈동자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으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노개의 눈빛이 너무도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이었소. 마치 오래전에 보았던 풍경을 다시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구나. 어찌 이리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인가. 월양은 그날부터 노개를 주시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의 손길이 나무를 자르고 물을 깃고 땔감을 패는 모습을 눈에 담았지요. 그는 말이 적고 일은 많이 하는 머슴이었습니다. 다른 하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였지요. 그것이 더욱 월양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방바닥에 흩뿌려질 때 월양마님은 남몰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먹향이 배어있는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먹을 갈았지요. 그리고 붓을 들어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은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연인 기철에게 보내는 편지였소. 보낼 수 없는 마음을 그저 글자에 새겨 넣는 밤이었습니다. 그대가 날 잊더라도 나는 그대를 삼생에 잊지 않으리. 봄바람에 실려오는 그대의 향기, 가을 단풍에 스민 그대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가슴에 맴돕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변치 않을 마음, 이 생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 해도 다음 생에는 꼭 그대 곁에 피어나고 싶습니다. 월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깊은 산중에 홀로 피어지는 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녀의 슬픔이 먹물에 번져갔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월양마님은 편지를 접어 사랑채 안쪽 작은 틈새에 감췄습니다. 그것이 운명의 실마리가 될 줄은 알지 못했지요. 다음 날 월양은 뜰에 핀 매화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밤의 편지가 마음에 걸렸소. 남몰래 적은 그 글자들이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지요. 노개가 사랑채 근처에서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굽은 등, 말없는 입술, 그리고 깊은 눈동자가 월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노개는 사랑채 뒷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낙엽을 쓸고 마당의 잡초를 뽑아내는 모습이 월양의 시선에 들어왔지요. 노개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처럼 수다를 떨거나 잡담을 나누지 않았소.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가끔 땀을 닦을 때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안채 쪽으로 향할 때면 월양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요. 저 머슴 정말 묘한 사람이구나.
월양은 중얼거렸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사랑채를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어젯밤 숨겨둔 편지가 생각났소. 그 편지는 안전한 곳에 있을까? 불현듯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잠시 나간 틈을 타 월양은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곳에서 그녀는 노개와 마주쳤습니다. 마님, 노개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이 월양의 가슴을 스쳤소.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것인지 무엇을 보았는지 월양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하고 사랑채 안으로 들어갔지요. 틈새에 손을 넣어 편지를 확인하려는 순간 월양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편지가 없었소. 이런, 월양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혹시 남편이? 아니면 다른 하인들?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흘렀소. 그녀는 황급히 사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뜰에서는 노개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를 힐끗 바라보다가 안채로 돌아갔지요.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월양은 정자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그녀의 검은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소. 그때였습니다. 노개가 다가와 무언가를 내밀었지요. 그것은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월양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소. 그녀의 편지였습니다. 글씨, 곱더이다. 그 시 한 줄 마음에 새기고 싶소. 노개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월양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지요. 노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소. 노개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대부가의 정실 부인이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편지를 쓴다는 사실을. 만약 이 일이 남편에게 알려진다면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기다릴지도 모를 일이었소. 어찌해야 하는가. 월양은 밤새 이불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노개는 아무 말이 없었소.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가끔 월양과 마주칠 때면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랐지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월양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양은 노개가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그의 존재가 커져갔소.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진다는 것은 마치 벌거벗은 채 거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해방감도 느껴졌지요. 누군가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월양은 뜰에 나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보름달이 커다랗게 뜬 밤이었소. 그때 노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월양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아직이 말했지요. 마님, 저 그날 봄 그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옵니다. 월양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소. 노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 낭자, 시구 하나에 가슴이 떨리셨던데 그때 그분도 이 밤 같은 날 생각나셨겠지요? 그 말에 월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소. 어쩌면 그저 추측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의 말은 정확히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월양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달빛 아래 서서 떨리는 입술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노개와의 그 밤 이후 월양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노개를 찾는 눈길을 보내곤 했지요. 마당에 쌓인 장작더미를 쪼개는 그의 모습,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그의 등,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그의 얼굴선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소. 월향 자신도 이런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정실 부인이 하인을 이렇게 의식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월양은 뜰에 핀 국화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스쳤소. 그때 노개가 장작을 안고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그는 잠시 월양을 바라보았고 월양도 그를 쳐다보았지요. 둘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마님, 국화가 참 곱습니다. 노개의 말에 월양은 살짝 놀랐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소. 게다가 그의 말투에는 단순한 하인의 겸손함이 아닌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너도 국화를 좋아하느냐? 월양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소.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대화가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네, 마님. 국화는 홀로 피어도 꿋꿋하고 추워도 끝까지 피니까요. 노개의 말에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꽃 이야기가 아닌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소. 월양은 문득 노개가 자신의 편지를 읽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그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님처럼 말입니다. 홀로 고요히 피어있는 모습이. 노개의 말에 월양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어보는 듯했소.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겉으로 보이는 단정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까지도 다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만 가거라. 월양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소. 노개는 고개를 숙이고 장작을 아는 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월양의 눈길은 오래도록 머물렀지요. 그날 이후로 노개와 월양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졌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눈빛으로, 침묵으로 소통하는 날들이 이어졌소. 월양이 뜰을 거닐 때면 노개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고 노개가 일할 때면 월양은 그를 한 번쯤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월양의 가슴은 미세하게 떨렸지요.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동안 월양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였고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소. 그런데 이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노개라는 사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가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깊은 눈빛과 침묵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인지 월양은 알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밤 월양은 홀로 방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소.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전에 없던 어떤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월양은 그제야 자신이 노개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월양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밤바람에 실려오는 노개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월양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지요. 다음 날 월양은 노개를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마주치지 않도록 안채에만 머물렀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꾸만 노개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지요. 마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하녀가 알려주었을 때 월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깊은 밤에 누가 왔단 말인가?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노개가 서 있었소. 그의 손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님, 이 꽃이 피었습니다. 마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소. 월양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개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소. 월양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의 다음 말에 손길이 멈추었습니다. 마님, 그 옛날 마님께서 글에 쓰셨던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홀로 피어도 꿋꿋하게 추워도 끝까지 피는 마음을. 월양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소. 너는 내 마음을 어찌 알겠느냐? 노개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월양의 가슴을 파고들었소. 마님의 눈빛에서 보았습니다. 그 글에서 보았지요. 마님의 침묵에서 들었습니다. 월양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소. 월양은 노개를 바라보았고 노개는 월양을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월양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월양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소.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거둘 수 없었습니다. 노개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고 문은 조용히 닫혔지요.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심장 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이 일, 입 다문다면 잊어주마. 오늘 하루만이다. 월양은 등을 돌린 채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소. 노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의 등불을 조용히 껐지요. 어둠 속에서 월양은 노개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소.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처럼 월양의 마음에도 격정의 파도가 밀려왔지요. 그녀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대부가의 정실 부인이 머슴의 품에 안기다니.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소. 노개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의 숨결은 뜨거웠고 그의 눈빛은 깊은 밤하늘처럼 월양을 감쌌지요.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은 월양의 몸은 버들가지처럼 유연하게 노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에 기대어 월양은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을 터뜨렸소. 어찌 이럴 수가. 월양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노개는 말없이 그녀를 안았고 그의 바람결처럼 스치는 손길이 월양의 모든 생각을 잠재웠지요. 그들의 만남은 바람에 안긴 꽃처럼 격렬하면서도 서정적이었습니다. 영혼을 약속하는 달빛처럼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소. 그 밤 월양은 머슴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비처럼 쏟아졌고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요동쳤지요. 노개는 그저 그녀를 품에 안고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로 감싸주었습니다. 그가 품은 건 단지 월양의 육체였을지 모르지만 월양은 자신의 자존심과 과거, 모든 것을 벗어 던진 여인이었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월양은 흐느꼈습니다. 노개는 그녀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지요. 마님, 후회하십니까? 그의 물음에 월양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소.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가 처음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듯한 자유로움. 그것이 바로 그녀가 느낀 감정이었지요.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월양은 노개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등불을 밝혔고 자신의 옷매무새를 정리했소. 노개는 조용히 일어나 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가거라. 그리고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월양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대부가의 정실부인으로 돌아갔소. 노개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월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월양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소. 한편으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개와의 시간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월양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새벽이 오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월양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생기도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녀를 불러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머리를 묶고 의복을 갖추었지요. 오늘은 남편께서 돌아오시는 날이 아니옵니까? 하녀의 말에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소. 평소처럼 단정하고 고요한 아내의 모습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오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월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했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소.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자꾸만 노개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노개의 목소리가 울렸지요. 이것이 바로 죄책감이란 것인가? 월양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월양은 다시 홀로 밤을 맞이했습니다. 방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뛰었소. 혹시 노개일까? 하지만 그것은 단지 바람 소리였고 월양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벽을 바라보며 물었지요. 내가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인가? 그날 이후 월양의 낮과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단정한 마님으로서 집안을 돌보고 남편을 섬겼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렀고 그녀의 행동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월양은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그녀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노개를 찾아 헤맸고 그녀의 귀는 그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남편이 다시 공무를 위해 집을 비웠습니다. 월양은 안채에 홀로 남았소. 그날 밤 노개는 아무 말 없이 월양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월양은 잠든 척 등을 돌리고 있다가 결국 조용히 그에게 몸을 내어주었소. 알면서도 어찌 일이 무너지는가. 월양의 속삭임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노개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낮게 대답했지요. 마님,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소인이 지옥에 가는 벌을 받겠습니다. 그의 말에 월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노개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소. 그녀의 울음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정화시켰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지요. 그렇게 그들의 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노개는 밤이면 월양의 방문을 열었소. 월양은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점차 그 감정도 무뎌졌습니다. 그저 노개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큼은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지요. 마님, 왜 이리 슬퍼하십니까? 어느 밤 노개가 물었습니다. 월양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대답했소.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낮에 나는 위선자이고 밤에 나는 타락한 여인이니. 노개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은 그저 마님일 뿐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사랑을 느끼는 한 사람일 뿐이지요. 그의 말에 월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소. 월양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개는 단순히 그녀의 육체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그녀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월양의 마음에 더 깊은 혼란을 가져왔지요.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월양과 노개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소. 낮에는 주인과 하인으로, 밤에는 연인으로 살아가는 이중 생활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지요. 어느 날 월양은 노개의 방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그의 공간을 본 적이 없었소. 작은 행랑채 구석에 자리한 그의 방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글귀 하나가 걸려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지요. 월양은 의아했습니다. 단순한 머슴이라고만 생각했던 노개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월양의 눈에 낯익은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접힌 부채 하나였소. 월양은 천천히 그 부채를 집어들었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지요. 부채 안쪽에는 그녀가 기철에게 보냈던 첫 연서의 시구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가 날 잊더라도 나는 그대를 삼생이 잊지 않으리. 월양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소. 어떻게 이 글귀가 여기에?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글귀는 그녀가 기철에게만 보냈던 것이었지요.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녀의 가장 깊은 마음이 담긴 글귀였습니다. 너 이 글귀를 얻지 않으냐? 월양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노개가 서 있었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마님, 노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고 월양 앞에 무릎을 꿇었소. 그의 손은 월양의 손을 잡으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지요. 소인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월양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예감이 있었소. 뭔가 엄청난 일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말해보거라. 내가 누구냐? 노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기철 도령의 동생입니다. 월양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소.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기철의 동생? 어떻게 그런 일이?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월양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두 손은 차갑게 식었소. 기철의 동생이라니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철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소. 그리고 그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그녀의 앞에 머슴으로 있다니. 거짓말이구나. 어찌 그럴 수가. 월양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소. 노개는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지요. 거짓이 아닙니다. 마님. 소인은 기철 형님의 동생 기연이옵니다. 형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개. 아니 기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월양은 그를 노려보았소.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노개에게 느꼈던 모든 감정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소. 그럼 내가 내 편지를 훔쳐본 것도 내게 접근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느냐?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두려워했소.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얼굴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마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이었소. 기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소.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의 말에 월양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소. 기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님의 편지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그대가 날 잊더라도 나는 그대를 삼생에 잊지 않으리. 그 글귀를 읽으며 형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셨지요.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철이 그녀의 편지를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소. 그녀는 기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깊은 아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단지 소식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소. 조이는 형님의 죽음 이후 마님을 원망했습니다. 형님이 끝까지 사랑했던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편안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소희는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기현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결연함이 느껴졌소. 월양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이 뒤섞였지요. 조이는 머슴으로 변장하여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약점을 찾아 마님을 무너뜨리고자 했지요. 그리고 마님이 쓰신 편지를 발견했을 때 소희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양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녹에, 아니 기현의 소나기에 놀아난 것이었소. 그녀의 감정, 그녀의 욕망, 그녀의 모든 것이 복수라는 이름의 게임에 이용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월양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소. 그런데 마님을 알아가면서 소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기현의 말에 월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소. 마님의 고독함, 마님의 슬픔, 마님의 진실된 마음을 보았습니다. 마님이 형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기현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소. 그리고 어느새 소희는 마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은 사라지고 그저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마님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월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소.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기현의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시간 동안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소. 그것이 처음에는 거짓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감정은 진실이라는 것을 처음 마님의 손을 잡던 날 소희는 복수도 형님도 다 잊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여인을 품고 싶었습니다. 기현의 말에 월양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소. 분노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잊고 그를 받아들여야 할지,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월양의 질문에 기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소. 아마도 그 역시 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소. 월양은 천천히 일어섰고 기현도 그녀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말없는 눈빛 속에 그들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월양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소. 기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현과의 대면 이후 월양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사흘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지 않았소.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기현의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지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님의 편지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기철은 죽을 때까지 그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월양의 가슴이 찢어졌소. 그녀는 기철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시를 나누었던 날, 마지막으로 본 날,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났지요. 그리고 이제 그의 동생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니. 넷째 날, 월양은 마침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하녀를 불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한 듯 했지요. 아니, 기연이를 불러 오너라. 하녀는 놀랐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 머슴 노개를 찾으러 갔습니다. 잠시 후 기연이 월양의 방 앞에 섰소.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를 안으로 들였지요. 내 얼굴을 보니 이제야 알겠구나. 기철과 닮았구나. 월양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기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소. 분명 기철과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눈의 모양, 입술의 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은 눈빛. 그녀가 그동안 노개에게서 느꼈던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마님, 소인이. 기연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월양은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소.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내 형을 사랑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이의 아내가 되었고 내 도리를 다해야 하는 몸이다. 내가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렵다. 월양의 말에 기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소. 하지만 월양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요. 하지만 내가 너를 원망할 수만은 없구나. 나 역시 너에게 마음을 열었으니. 기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려 있었소. 월양은 그를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된 길을 걸었다.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월양의 말에 기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소.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소인이 떠나겠습니다. 기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을 한 듯 했소. 월양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붙잡고 싶은 욕망이 일었지만 이성이 그것을 억눌렀지요. 그게 좋겠구나. 월양의 말에 기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랑과 후회,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감정이었지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나에게 기철에 대해 더 이야기해 다오.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월양의 요청에 기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소.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마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상 시를 읽고 편지를 쓰고 그러다 마님이 혼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기연의 이야기에 월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소. 형님은 그 후로 병을 얻으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병이었지요. 하루 종일 마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님에게 보낸 편지들을 읽곤 하셨습니다. 기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소. 그리고 어느 날 형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님의 편지를 품에 안고 마님의 이름을 부르며. 월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소. 기철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몸서리쳤지요. 내가 그를 죽게 했구나. 월양의 흐느낌에 기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소. 아닙니다, 마님. 형님은 마님을 사랑했기에 행복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님은 마님과의 추억을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간직하셨습니다. 기연의 말에 월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위로도 느껴졌소. 기철이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가 그녀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님, 형님은 제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녀를 만난다면 그녀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해다오. 기연의 말에 월양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철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소.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지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물들였소. 월양과 기연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철의 이야기, 그들이 나눈 추억의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었지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모든 거짓과 가식을 벗어던졌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인간으로서 서로의 가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소.
날이 밝아오는구나. 월양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듯 했지만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소.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그녀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현도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새벽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노계라는 머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의 기현이었소. 저희는 오늘 떠나겠습니다. 기현의 말에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말했고 결론을 내렸소. 그들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고 그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어디로 갈 것이냐? 월양의 질문에 기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소.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려 합니다. 형님이 항상 바다를 보고 싶어 하셨지요. 월양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기억했소. 기철이 항상 바다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을, 언젠가 둘이 함께 바다를 보러 가자고 약속했던 것을.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그곳에서 편안하길 바란다. 월양의 말에 기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소. 월양은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살짝 대었다가 이내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의 접촉은 그들 모두에게 아픔만 가져올 뿐이었지요. 기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월양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소. 그 절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작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양도 고개를 숙여 그의 인사를 받았지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술에는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마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기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들었소.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형님도 소인도 마님의 행복을 바랄 뿐입니다. 기현의 말에 월양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소. 그것은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기현은 마지막으로 월양을 바라보았고 조용히 방을 나섰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월양은 자신과 노계, 아니 기현과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아침 기현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소. 낡은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그의 형 기철의 유품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는 뒤를 돌아보았소. 월양의 방이 있는 안채를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에 흔들리는 발소리만이 그를 배웅했지요. 월양은 창가에 서서 기현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문 뒤에 숨어 그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를 배웅했소.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월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한숨이자 해방의 한숨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양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소.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마님으로서 집안을 돌보고 남편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변했지요. 더 이상 숨기는 것도 속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였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월양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철이 그녀에게 보냈던 편지들과 그녀가 기철에게 쓰고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담겨 있었소. 월양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기현이 남긴 작은 부채 하나를 꺼냈지요. 그 부채 안에는 여전히 그 시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가 날 잊더라도 나는 그대를 삼생이 잊지 않으리. 월양은 부채를 펼쳐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소. 그녀는 문득 기현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가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기를 바랐지요. 월양의 마음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기억과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종에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형의 이름을 지닌 사내에 죽은 사랑을 닮은 사내에게 그녀는 진심을 내어주었던 것이었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월양의 손에 들린 부채가 살짝 흔들렸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부채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상자에 넣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추억들과 함께 간직했소.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월양의 삶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었소.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모두 품고 나아가는 삶을. 그녀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월양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소.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눈물 대신 앞으로의 삶을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고요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지요. 이것이 월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상실, 혼란과 깨달음,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의 이야기.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정하고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바다처럼 드넓은 감정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통해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지요.